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석입니다. 오늘이 8월 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이 더 늦어졌네요. 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현재 그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자, 기대를 어느 정도 했던 건데요. 탄력이 아주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못하죠. 오히려 나흘 연속 음봉이 떨어지는 조정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시 등치가 큰 만큼 더디긴 합니다. 어쨌든 뭔가 될 만하면 뭐 악재가 터지곤 하죠.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 이제 악재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은 흐름상, 판도상 어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1공식, 제2공식에서 판도의 변화 관련돼서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와 연관된 다른 종목들, 시장 판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가끔 언급을 해드리는 내용이죠. 어찌됐든 그래요.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자,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였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LG화학의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 시가총액이 아마도 오늘부로 4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4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 큰 LG화학이 이렇게 가볍게 현재 11%, 12% 가깝게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뒤에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 종목과 관련돼서 다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것은 지난주 언젠가요? 한번 말씀드렸었죠. 유럽발 또 중국발 악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전체 운영 자금 중에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좀 부담이 된다. 적정한 비중은 20%이므로 3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 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등으로 봤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공연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신에 다른 종목들도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2차 전지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위상을 갖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고 특히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20%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2차 전지로 채워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현재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 또 FAANG라고 해서 팡이라고 하죠. 이들 종목들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들 종목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무시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 그동안의 고평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상당합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종목이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이고, 현재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있죠. 현재 네이버가 그렇고 또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볼 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난 주말에 그동안 우리 시장에 2차 전지를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또 전 세계 대표적인 전기차 대명사 테슬라의 주가가 좋았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3.8%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서야 비로소 테슬라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뭐 네이버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려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생각보다 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답답한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몇몇 바이오주 또 EUV 관련주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칼은 EUV 3탄으로 소개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 4탄으로 한솔케미칼이죠. 5탄이 PSK.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볼까 합니다. 자, 제3탄이 동진세미캠, 그리고 제4탄이 한솔케미칼, 그리고 제6탄이 이게 제5탄이군요. 제5탄이 PSK, 그리고 제6탄이 ISC, 이렇게 봤던 건데요. 자,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그 중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등이 상당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SAP 반도체,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도 간단하게 들어가 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한 내용과 관련돼서 또 저희가 서비스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순서를 밟아서 간단하게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등 현재 월말 월초를 맞이해서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요.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짚어보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짚어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6월달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PC 가격 지수, 이거는 물가 지수랑 비슷한 거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 0.6% 증가된 걸로. 지난달에 나빴는데 일단 0.6%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물가 약간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0.8%, 이건 상당히 미흡하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약 2% 정도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상당한 정책 효과가 뒤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인상할래야 인상할 수 없는 이러한 초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국입니다. 7월달 PMI 제조, PMI 제조업 지수가 51.1, 50이 기준이거든요.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도 6월달도 7월달도 50이 넘었고 7월달은 6월달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지금 중국 경제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탄탄하고 가장 먼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LG화학의 실적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LG화학의 2차 전지 외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사업이 실적이 예상외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뭐 평균적인 수준 정도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사태임을 감안해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아주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똑같은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SDI와 LG화학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좋으면 SDI보다는 LG화학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괜찮다. 그리고 바로 중국 때문에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7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7%인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이너스 폭이 말이죠. 6월달 산업 생산도 현재 4.2% 정도 수준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상승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어떤 그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파가는 MAG, 마가 대신 제가 쓴 건데요. 페이스북,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대신에 페이스북이 들어가서 마가가 되겠습니다. 이들 4개의 종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어닝스 파지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뭐 매출 40%또 순이익은 100% 2배 작년 동기 대비 또 페이스북도 거의 100% 애플도 현재 그렇게 큰 매출도 크고 또 순이익도 큽니다. 그 상태에서 또 12%나 좋게 나왔다는 거고 거기다 또 액면 분할까지 한다고 하죠. 자, 이들 종목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니 물론 네이버도 실적 좋았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아니 자, 이들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자, 네이버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이버는 제가 16만 원대 추천을 한 종목인데, 그 당시에 네이버 추천할 때 너무 늦게 추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현재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난 4월 중순경입니다. 당시 16만 원대 추천을 했었는데 너무 늦게 15만 원대 추천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런 그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런 비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매수했던 현재 가격은 2배 수준이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당시보다 2배 정도 올라왔지만, 지금도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 성장 잠재력이 현재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 성장할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 자, 그래서 지금 30만 원 돈인데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현지 수준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단기적으로 금년까지만 본다면 36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가 합당한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참고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이고요. 자, 디램 가격 7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내려왔다는 게 그게 이제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7월달 고정거래가가 5.44%, 9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그래요. 일단 재고가 증가됐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니 그에 따라서 수요도 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내려갔다는 건데 정말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의 실적 설명의 담당 임원의 설명은 좀 다르죠.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때 현재 다시 또 바로 8월 달부터 내지 9월 달부터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기회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현재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종목이냐의 문제는 일단 부차적으로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 살 것이냐 할 때 그 저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현재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흐름에서 아주 벗어난 종목이 아니라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EUV 시리즈 장비주 또 비머리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기금이 오늘까지 말이죠.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대면 관련주는 팔고 자동차 등 굴뚝주를 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국내 주식 시가총액이 약 132조인데 현재 작년 말 기준 그들이 갖고 있는 운용 자산 규모가
약 736조 원입니다. 736조 원이 정확히 18% 정도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비중 목표는, 국내 주식,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 주식의 비중 목표는 17.6%로 약간 줄었습니다. 매년 조금 줄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운용 자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국내 주식에 대한 현재 절대 금액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죠. 순매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비중 목표는 줄었지만 거꾸로 3조 내지 4조 원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는 매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전체 국내 주식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삼성전자는 못 살 거다. 약간이라도 팔 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연기금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큰 변화 없고요. WTI가 양쪽 약간 올라왔습니다. 주변 증시는 현재 좋아요. 지난주까지 크게 약간 부진했던 일본 증시마저도 지금 현재 2.28%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상해 증시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다. 이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힘을 낼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간 것은 아마도 삼성전자 악재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 특히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 매도하고, 삼성전자도 연이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 특히 외국인 기관 매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작은 박스 내에 보면 작은 글씨가 되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 차익, 비차익 합계해서 특히 비차익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400.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는 거죠. 비차익 매도를 한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수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 삼성전자 맥을 못 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수급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죠.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지만 다만 현재 삼성전자 맥을 묻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고요. 시장 특징을 뭐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자꾸만 지체가 되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증시와 우리 증시가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맥을 추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고 그럴 경우에는 IT보다는 바이오가 좋다는 거예요. 제2공식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3공식과 관련돼서 현재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가 나왔길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젠텍 같은 케이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이 갑자기 인기를 어떤 특별한 재료나 상황을 맞이해서 그 인기를 얻으면 대량 거래가 분출하면 장대 양봉이 두 개, 거의 상한가 가까울 정도 두 개 정도 나오면 그 다음날은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적인 종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정도 거래되는, 수천억 원 정도 거래되는 대중적인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오고 한끗에 아무리 그 종목이 여러 가지 빅 이슈 아주 좋은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세 번째 되는 날은 매우 위험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도 관점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제3공식입니다. 제3공식 반드시 익혀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현재 네이버도 뭐, 제가 뭐 무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무섭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오비즈 이런 거 다 비대면 관련주들이죠. 그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또 네오비즈 같은 종목들이었고요. 또 현재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비대면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또 식품주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꼭 한번 매수해 보고 싶은 종목이 CJ 제일제당이라 했던 거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이티 진로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EUV 시리즈 제1탄, 2탄, 아니 1탄, 제1탄 SNS제, 그리고 3탄, 2탄은 좀 더 약하네요. 제3탄 동진 세미캠. 저희는 3탄부터 1탄, 2탄은 매도하고 3탄부터 매수하자. 갖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솔 케미칼. 그리고 4탄, 5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및,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당연히 LG화학이니까요.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건 LG화학뿐만이 아니죠. SKC, 또 일진머티리얼스, 삼성 SDI,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대체 뭐냐 하는 건데,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LG화학의 실적이죠. LG화학의 2차 전지 실적 1555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나타나. 지난 분기는 마이너스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단 1분기 만에 상황이 급반전됐다 할 정도로까지 크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근슬쩍 큰 호재가 되는 것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인 정의선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또는 모빌리티 동맹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차의 주도권을 가지며, 자, 2차 전지 또는 그의 전장 부품과 연결돼 LG그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SK그룹과 연관되죠. 그래서 1 플러스 3 체제의 동맹체제, 4대 그룹 동맹입니다. 이런 정도로 동맹체제를 구축해 놓는다 했을 때에는 주변의 경쟁까지를 완전히 따돌릴 가능성, 그런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4대 그룹의 동맹이 아직 구체화되고 동맹이 어떤 문서화된 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우 바람직한 그런 부직이죠. 그리고 짧게 보면 순환매가 도는 측면, 현재 무더기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좀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피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마 전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급락을 한 것을 이겨내고 자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 참가자들, 내국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단계로 전환이 됐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큰 폭 상승하고 있다 하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서부터 테슬라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던 게 유럽의 노스볼트라고 하는 2차 전지 업체, 신생 업체가 있고요. 중국에 또 세계적인 업체가 있죠. CATL이라고 하는 그 업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러면 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사실은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은 시장 사이즈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연간 생산 및 판매 대수는 금년에 약 150만 대, 내년에 한 200만 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4년 내지 2025년도 되면 지금보다 거의 5배 정도 수준으로 매년 거의 40% 이상씩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 큰 시장이 그런 정도 성장을 한다면 웬만한 경쟁은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전체 자동차 시장 중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10% 이상 돼야 그때서 비로소 경쟁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지금 2%도 안 되는 수준에서 무슨 경쟁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만큼
경쟁보다는 시장 확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를 통해 본격적인 EV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 맥락,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5세대 NCA 2차 전지, 5세대 NCA 2차 전지, 이거는 삼성 SDI도 하고 있고요. LG화학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이 두 업체가 일본의 파나소닉감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선두 업체들이고요. 이 4세대, 5세대 NCA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파나소닉,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3개 업체가 선두 업체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업체가 전해질, 현재 액체되어 있는 것을 고체로 바꿔주는 현재 전고체 2차 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전고체 2차 전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적어도 3년 이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고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약간 빠릅니다. 좀 나중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3년 내지 적다하게는 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약간 순서를 밟아서 보시면, 그러면 당장은 지금 당장은 제5세대 NCA 2차 전지를 누가 잘 만드느냐, 누가 잘 공급을 하느냐, 어떤 시장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개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EV, 전기차용, 전기차 2차 전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연간 단위로 현재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금년에 처음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실질적인 BP는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입니다. 비로소 정상적인, 또 실질적인 BEP,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도달한 정도뿐만 아니라 빠르게 그 실적이 확대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일단 외형상으로 뭐 내면적 그 기술력으로 보더라도 세계 선두권입니다. 일단 마켓시어가 제일 커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글로벌 선두고, 이런 선두가 계속 유지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중국과 유럽, 그 중국도 생산 공장이 있죠. 그 유럽도 있고요. 폴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있죠. 생산 거점 및 또 판매망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가장 그 완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화학이 현재 완제품만 본다면 사실 조립의 어셈블리, 조립의 개념이지만 그것을 소재 한 분야 한 분야, 당장은 양극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재화하는데 LG화학 자체가 종합화학 회사니까 이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해왔듯이 LG화학도 이게 가능하죠. 내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효율성, 즉 수익성은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흑자비 있으지만 앞으로는 그 흑자가 더 건실한 흑자가 된다. 이런 관점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G화학과 현대차와 LG 동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뭡니까 LG의 구광모 회장인가요? 자, 그 사람의 동맹의 핵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차체 내지 ADAS는 현대모비스 내지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더 나가서 AD,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기술력, 자체 기술력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이에요. 현대차는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LG는 전장 분야, 전장은 내장재 및 전자와 관련된 부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콘텐츠까지 들어갑니다. 전장 분야와, 그리고 BT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업화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모빌리티 세계에 주인공이 된다라는 아주 거대 담론적인 그런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LG화학 자체로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누가 뭐래도 LG화학은 종합석유화학 회사로서 사실 매출의 70%, 영업이익의 거의 90%는 100%를 차지했던 것이 여태까지의 LG화학의 주력 사업의 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주력에 대해 소지가 높은 주업이 바뀌는, SKC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다. 2차 전지 쪽으로. 그렇다고 석유화학이 크게 나쁜 것은 전혀 아닌, 석유화학은 석유화학대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이제 매출의 절반, 거의 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50%, 60%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주업이 바뀐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 종합화학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을 소재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이 종합화학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쌓여있던 기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소재, 바이오는 LG생명과학이 합쳐졌잖아요. LG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한테 바이오와 관련돼서도 뭔가의 잠재력이 나올 것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좋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뭐 75만 원 제시해드렸지만, 80만 원, 90만 원 이상, 내년 정도면 100만 원쯤 가겠죠.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LG화학을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요. 이왕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맥을 못 치고 있죠. 일단 수급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인덱스 펀드 내 바이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더라. 두 개 종목에서 세 개로 쪼개야 되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에서 SK바이오까지 세 개로 쪼개야 되니까 아무래도 할당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외국인들이 귀환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삼성전자를 지난 7월달, 6월 중순부터 따지면 3조, 7월달만 따지면 2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굴뚝주 포스코는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 등을 순매수했지만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 8천억, 그리고 네이버도 3,400억, 그리고 삼성바이오 3천억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외국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포트폴 삼성전자 중요해지니까 삼성전자 비중을 높이고 그 대신 그동안 3월달, 4월달 시장 약세장의 대안이었던 바이오주들의 비중을 좀 낮추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이 높으신 분은 약간 낮추자 했던 것이었고요. 어쨌든 적당히 낮춘 그런 정도, 전혀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반대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판도의 변화가 좀 있었죠. 언택트에서 IT 굴뚝도 약간 변화됐다가 다시 언택트로 가는, 언택트에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내지 SNS와 관련된 또는 게임과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좋으나 바이오 관련주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듯한, 특히 급락장세에서 시장의 대안이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애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역할을 다하고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 관련주들이 워낙 승승장구하면 실적이 검증됐고 또 미국의 빠가라는 종목과 또 연결되어 있고요. 자, 삼바 셀트리온은 뭐가 문제냐면 PER이 높아. 특히 삼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자, 그래도 PER이 200배가 넘어가니 테슬라가 그런 정도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유로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바도 실적은 나쁘지 않고 전망받고 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밸류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부담, 좀 PER이 200배가 넘어가는 이 부담은 현재 미국 증시가 뭐 테슬라가 다시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이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분기 잠정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영업이니까 매출은 3천억 넘게 나왔고 48.5%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은 811억 괜찮아요. 지난 1분기 때 약 600억 원, 약 625억인가요? 그거보다도 약 거의 30% 가깝게 나왔고 해서 오늘 금년 중에 보면 영업이익이 3천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PER은 높긴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외형도 높여 실적도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것은 특히 금년 금년이죠. 2020년도 수주 현황을 보면 총 9건. 원래 금년 수주 목표 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9건을 수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 7,718억 원이나 작년 1년 내내 했던 것을 벌써 4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수주 실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 트렌드는 CMO 트렌드로
전 세계 트렌드는 생산과 개발과 생산이 분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생산은 삼성바이오가 시장을 이제 압도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스의 단기적인 주가 전망을 굳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른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스 사실은 먼저 움직였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지는 그런 상태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그 종결점은 코스피 2300 조금 더 올라간다면 2350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키가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입니다. 그때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이라도 테슬라 등 미국의 이른바 고포 내지 고 PBR 주들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상황. 그런 소지가 상당히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장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냥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고밸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딛고 바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그래서 빠르면 제1 타이밍은 8월 중순, 이번 주 다다음 주 정도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거나 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키가 맞춰져야 되니까 8월달 거쳐 9월달 거쳐 10월달 정도 연말 장세를 보고 연말 내지 연초 장세를 보고 그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보자는 건데 다소 약간 보수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당한 비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잡아야 된다는 건데 특히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비중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약간 작을 때 특히 바이오에 대한 어떠한 그 안정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적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바이오주를 잘 꺼려 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은 자신을 갖고 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특히 이들 종목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약간 욕심이 생기는 것은 SK 바이오팜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같이 병행해서 1 플러스 1의 개념으로 섞어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종목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이 부담된다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갖고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그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뭐 제가 약간 오버를 하거나 약간 잘못된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격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공감하시거나 일단 만족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